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입니다. 2017년 1월 9일 오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브리핑은 3개의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세월호 천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나고 1000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쯤 대학생이 되었거나 사회에 진출했을 300명의 아이들의 미래가 2014년 4월 16일 사그러져 갔습니다. 내부 연한을 초과한 선박의 운항이 허가되었고, 규정을 어기고 선박을 궤도했으며 과도하게 화물을 실어 복원력을 훼손시켰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항행이 강행되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자기들의 안위만 눈에 보였으며 해경과 해군은 무능과 무사한 일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304명의 희생은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의 결과물입니다. 국가 시스템 중 단 한쪽이라도 무너지지 않았다면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희생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무너져 내렸는지 이 나라를 만든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죄 드리는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도 진도 팽목항에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유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신속히 인양해 찬 바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가족에게 인도했어야 하고, 세월호 사건의 구체적인 진상을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고 더 튼튼하게 재건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1000일이 지나도록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세월호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한 축으로서 유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인양, 실종자 수색,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이루어내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가 구린 공작 정치에 김기춘이 빠질 리 없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적인 인사 명단인 적군 리스트까지 만들어 따로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귀가 구린 공작 정치의 배우 김기춘 전 실장이 꼬리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좌파 척결을 목표로 문화계를 좌지우지하고 농락했던 박근혜 정부의 문화 말살 사업을 주도한 수괴는 김기춘이었던 것입니다. 김기춘은 과거 독재 정권에 부역하여 수많은 공안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사형시키고 고문하고 옥살이 시켰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권력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법꾸라지 김기춘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0여 년간의 정치 공작으로 국정을 농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김기춘의 인생은 교도소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문회에 불참하는 우병우, 권력형 비리 혐의 전문 변호인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인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마지막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핵심 증인들이 빠져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 위증으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청문회장에서의 거만하기 그지없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위증 고발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꾸라지같이 또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문회장에서의 거만하기 그지없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위증 고발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다시 출석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인이 위증하지 않았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처럼 당당하게 답변하면 될 것인데 검사로서 잔뼈가 굵은 우 전 수석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은 더 이상 방어할 법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박근혜 측근 인사들은 새빨간 거짓말과 변명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왔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의 수사로 혐의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긴다고 죄가 숨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추후 권력형 비리 혐의 전문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병우 전 수석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이며 어디까지 추해질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현안 브리핑은 마쳤고요. 오전에 발표한 논평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윤병세 장관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 일본 아베 총리는 10억 엔을 줬으니 소녀상을 치우라고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통화수화부까지 중단하겠다며 한국과 한국 국민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경제, 외교, 국방의 전면적 보복 조치에 들어갔고 우리 외교 당국을 노골적으로 그림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 보란듯이 아베와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금도 미국, 중국의 양쪽의 러브콜을 받으니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이 전례가 없는 능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국이 국제외교의 왕따가 되는 참담한 신세가 되어버린 지금 황교안 총리와 윤병세 장관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밥값이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